조국 없는 조국당 되나?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저는 담담하게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제가 창당을 선언했을 때 약속했던 정치의 길을 걸을 것이고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마지막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사과나무를 심을 게 아니고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이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가? 저는 진짜 조국 대표한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유죄 확정이 되면요. 국민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 없고요. 개혁신당에 개혁 없고요.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조국혁신당에는 진짜 조국이 빠진 그런 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름 당명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조국이라고 한 개인과 혁신이라고 한 말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어도 2024년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고 모순되는 말이다. 전 당명부터 바꾸고 사과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 오래 걸렸습니다.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 12월 12일로 잡혔으니까 3년 2개월, 1년 10개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2년을 교도소에 있어야 되고 5년을 추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7년간 선거에 못 나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하고 재판을 계속 이제 굴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임기를 더 채울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과연 조국 대표가 지금 본인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의 요지를 보면 반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뭐 사과의 뜻을 뭐 표명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재판 절차에서는 다 무죄를 다퉜던 거 아닙니까?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어쨌든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만약에 피해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양형에는 좀 불리한 사유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순간 이제 무죄 인정이 안 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는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어떤 사과 메시지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 변론에 있어서는 끝까지 한번 무죄를 다퉈보고자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 혐의가 있어서 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청탁금지법 위반, 그 딸의 그 부산의전원에서의 그 장학금 문제도 있었고요.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무마 그리고 이제 학력을 위조하는 그런 데 일조했다라는 여러 혐의가 있어서 이제야 좀 일단락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 안 된 사과와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 이제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이요, 정경심 전 교수,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부인에게 2021년에 징역 4년을 최종 선고한 그 대법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서 유추됐을 때 결국은 그러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세게 했잖아요. 그럼 남편은 좀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그 잣대로 똑같이 보는 겁니까? 아마 이제 그 네 명이 만장일치제거든요. 주심이 이제 엄상필이고요. 예. 그다음에 오석준, 그다음에 이수견, 그리고 이제 이흥구 대법관이 조국 교수하고 이제 대학 동기고 같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이흥구 대법관이 조금 고민하면서 시간이 지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원래 조국 대표가 이게 살아나려면 전화배치로 가야 돼요. 옛날 이재명 대표처럼. 아. 그래서 이게 파기환송이 돼야 되는데 예. 부에서 바로 정했다는 거는 저는 기각으로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12월 12일 오전에 11시 45분 선고 잡았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인데. 파기환송이라는 게 뭐 진지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냥 상고 기각합니다 하면 5분이면 돼요. 아. 그럼 밥 먹으러 가야죠. 아. 그럼 이게 요즘 점심 약속도 많은데
이거만 딱 시간만 봐도 법조인들은 이미 기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시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간단하게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예상을 했습니다.